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또 가짜 평화쇼를 할 텐데 이거야말로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맛집 김기현 TV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향후 전국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앞으로 우리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수구 좌파, 좌파라 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얼치기 좌파들이어서요. 근데 이런 그 수구 꼴통 좌파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제발 빨리 이 좀 권력 바꾸었으면 좋겠다. 나라 좀 제대로 굴러가고 살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고 걱정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거에서 만약 자유우파가 압승하지 못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에 과연 자유우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생길 전국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는 이미 폭망해 있고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 권력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정말 현장에 와보면 신음하는 소리를 바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아 보입니다. 디플레 현상까지 지금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중요한 변수들이 있을 것이냐, 저는 대략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조국 사태입니다. 이 조국 사태가 첫 번째 저희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봐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계신 건지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이 돼야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이가 꼭 해야 되는, 조국이만이 할 수 있는, 조국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은 무엇일까? 그건 뻔합니다. 독재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겁니다. 독재 권력의 사냥개로 검찰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조국이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어떻든 좋습니다. 이 조국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저는 아마 꼬리 자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검찰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하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하는 이런 공포 분위기 하에서 아마 짐작컨대는 결국은 검찰도 꼬리 자르게 할 것이다. 대략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정도 하지 않겠나, 제 짐작입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은 관련이 없다, 연관성이 있는 증거가 없다, 이래서 무혐의 종결하거나 아예 입건하지 않는, 그래서 꼬리를 자르고 손 털고 그런 다음에 아마 윤석열 총장은 사퇴한다, 이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현 권력은 윤 총장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들 말 잘 안 듣는 그 윤석열을 내쫓고 말랑말랑하고 자기 손에 쥐어져서 시킨 대로 하는 모습 같은 검찰총장을 아마 새로 내세우려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 되면 아마도 국민적 분노가 더 끌어오르겠죠. 그렇지만 이 권력자들은 국민적 분노에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뭐라 그러든 자기 편만 챙기고 가는 권력이니까요. 첫 번째 이슈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이슈가 중요할 것이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이 권력자들, 이 정권의 각종 실정과 비리,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오늘부터 해서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각종 썩은 냄새 나는 그런 환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계속 숨기고 덮고 그걸 감춰왔죠. 여러분, 아무리 비닐팩에 다 넣어놔도 썩은 음식 그대로 썩은 냄새 나잖아요. 온 집안에 다 가득 차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군데군데서 풀풀 나고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 권력자들이, 현 정부의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이 부었다. 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이고 탈법이고 뭐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 권력자들이 그런 각종 실정과 부패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현 권력의 실상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선거법 문제인데요. 선거법 뭐 개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거법을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고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선거법 개혁안은 현 여권이 반드시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실정과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 당의 지지도가 빠질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면 총선에서 지니까 민심을 왜곡해서 제도를 바꿔놓으면 아무리 민심이 나빠져도 자기들 수구 좌파 그 그룹들이 과반을 차지해서 국회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 개혁안을 무슨 무리를 하더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법 개혁안은 사실 그 위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이 투표 한 장 한 장의 투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0.5만 계산해주고 어떤 때는 1.5만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나중에 의석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의 등가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차피 현재는 헌법재판소 자기들이 장악했으니까 뭐 그냥 아니라고 깔아뭉개면 되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2판 4판이니까 무조건 민심을 왜곡해서라도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하에 반드시 이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한국당과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이 선거법 개혁안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된다. 국민의 민심이 왜곡되어서 이 수구 좌파 꼴통 정권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네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야권 통합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 사실 시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현 여권 뭐 대통령과 정권이 형편없이 하는데 왜 한국당과 자유우파 진영은 그렇게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아직도 저희들이 갖춰야 될, 고쳐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원천적 잘못이 있고 또 그 잘못을 씻어내고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야권을 통합하는 것이다. 자유우파 진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런 자유우파 진영이 내년에 야권 통합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애국지사들이 답답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 한결같은 요구를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우파 진영이 중심이 되어서 꼭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0월 3일이죠.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애국시민 진영들이 함께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그리고 조국의 퇴진을, 조국의 구속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대통령에게 좀 똑똑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렇게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야권 통합의 논의가 보다 빠른 물살을 탈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야권, 자유우파 야권 세력들이 다 총결집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유대관계, 연대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정당의 혁신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 혁신이 가장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계속해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대략 적어도 30%, 많을 때는 40%를 상회하는 정도의 그 흔히 뭐 물갈이라 그러죠.
사람에 대해서 물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는 인적 혁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어떻든 한 30~40% 정도의 그 인적 혁신을 해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인적 혁신은 원튼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는데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우리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강도의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 자유우파 진영 시민들,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젊은 사람들, 투쟁력이 있고 제대로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어서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원튼 원치 않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에 더 가열차게 선두에 서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아마 북한의 김정은 문제가 그 변수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작년 그 6월 12일 날 미북 사이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죠. 6월 13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투표 날입니다. 근데 딱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좀 웃기죠. 일부러 그날 잡은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러 그날 잡았습니다. 우연히 그날이 된 것이 아니고요. 꼭 그날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김정은의 경우에도 그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러 투표 하루 전날 잡은 거죠. 그게 현 여권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하여간 이런 그 외교 문제, 국가의 운명의 문제도 선거에 충분하게 이용이 아니라 악용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간 큰 사람들이 현 권력의 주도층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도 반드시 이런 쇼를 또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야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자기가 쇼 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쇼 하는데 뭔가 대가를 받아가겠죠. 그 대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지 않겠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한 일이죠. 이런저런 형태로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겠죠. 어떻든 좋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김정은이가 현 권력이 계속해서 자기에게는 만만하고 자기에게는 언제지 청구서만 내면 돈을 주고 청구서를 안 낸데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북측에다가 쌀을 주겠다는데 북측이 안 받겠다 그러는 이런 웃기는 일도 생기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청구서만 내면 돈을 주는 이 정권을 위해서 아마 김정은이가 뭔가 쇼를 할 것이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번엔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가짜 평화 가지고 장사 많이 했습니다.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습니까? 북한은 미사일 금년에 벌써 열 몇 번을 쏘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서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 SLBM을 쏜 것이 아니냐. 이래서 NSC가 소집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평화는커녕 북한은 도리어 무장을 더 강화하고 있고 남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엄포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전긍긍하면서 반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현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또 가짜 평화쇼를 할 텐데 이거야말로 진짜 가짜였습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시고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구걸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비로소 사정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만 남북 평화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출렁거릴 것이다.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게 될 이 정권의 실정과 비리. 또 세 번째로 선거법 개혁안의 통과에 따른 전국의 여러 가지 변화될 상황. 그리고 네 번째로 야권 통합이 될 거냐 말 거냐. 어떤 형태로 야권 통합이 될 거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당의 혁신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정당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어떤 가짜 평화쇼를 할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정도가 굉장히 내년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국민 여러분들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와 평화와 민주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투표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